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유난히 약했고 해외 시장도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장중에 고르게 조정을 받았다가 유럽 마감하고는 미국 증시는 아주 기가 막힌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채권이 반등했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달러 강세는 왜 나타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시황은 조금 걸러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황에서 BEI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트레이딩 데스크에 앉아갖고 돈 걸고 시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달러 강세는 유로화 시장 개입 때문에 나타난 거고 미국 리테일 세일즈 겟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래서 스탑로스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오히려 멈췄어요. 그래갖고 이젠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는 지표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눌렀다. 그래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트레이더의 시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각설하고 오늘은 나름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볼게요. 나름 투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는 시초가가 갭 다운 출발하고 나서 잠깐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쏟아지면서 장이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는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주식 매도는 비록 추세적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은 매도였다고 봐요. 실제로도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는 9시 45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신 외국인 선물 매도가 문제였죠.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물론 대부분 외국인이 그러하지만 대량의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이 충격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한 비용은 선물 베이시스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외국인은 선물 매도에 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매매 규모로만 놓고 보면 그닥 대량도 아닌데 이 물량을 때린 방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시스를 장중에 1.5포인트 아래로 까고 때렸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3월물은 트리플 선물 옵션 만기라서 굳이 저렇게 베이시스를 눌러가면서 때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때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숏배팅을 나름 강하게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선물 베이시스가 많이 나빴던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주식 매도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전일과 전전일 모두 주식 매수를 할 때 동일한 금액 혹은 그 이상을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 해지를 안 푼 상태에서 주식을 담은 것 중에 5천억을 아래로 때렸으니까 비록 저 아래서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손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고가에서 해지를 한 것을 생각하면 이익은 좀 더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아래로 밀면 이익이 나게 되는데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고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장중에 반등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죄다 막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반등 시도가 누구에게 막혔냐 하면 바로 개인입니다. 오늘 개인도 선물을 한 5천억가량 매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매도를 빠르게 쫓아가더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후 2시 15분 될 때까지는 계속 올라오게 때리는 거예요, 선물을. 그런데 이 개인이 오늘 주식을 매수한 주체와 동일한 주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 주식 매수는 이른바 일개미가 아니라 나름 파워풀한 이 병정개미였죠. 1조 8천억을 주식을 샀는데 추세적으로 종가까지 쭉 담은 겁니다. 간만에 이런 모습 보죠. 그리고 선물 매도를 할 때 보통 이제 보면 시장이 이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중에 이제 반등이 나온 패턴들이 있어요. 파생 한 20년쯤 하면 이런 반등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고 또 저런 반등은 저렇게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패턴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냥 개인이 선물 매도를 아주 강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장중에 보통 반등을 많이 트라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반등이 좀 나오려고 이제 선물을 걷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딱 개인들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개인들이 찍어내렸으니까요. 자, 어쨌든
개인이 선물 매도가 시장을 지배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개인이 선물 매도가 더 강했다. 그렇게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선물 매도를 치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때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물물 이 만기 때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야 2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베이시스를 백오데이션을 1.5포인트를 깠다? 야 그러면 연기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연기금이 야 얘네들이 이렇게 매도 차익 거래할 기회를 주네? 응? 25일도 안 되는 사이에서 1.5포인트 베이시스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기금이 하루에 한 2천억 정도 파는 건데 어제는 3,500억을 팔았죠. 그리고 선물은 1,200억을 사서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베이시스의 과도한 그런 백오데이션 만든 주체는 외국인만 아니라 개인도 선물 매도를 해서 시장을 많이 눌러서 그런 거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좀 깊은 조정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 게 그도 그렇게 이제 아시아 중에서 오늘 유난히 코스피만 약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이너스에서 다이렉트로 그 플러스 1%를 넘기는 대폭등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된 이상 오늘 숏배팅을 했으면 시장이 급락이 기다려질 텐데 저는 종목별로 선택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올해의 시장은 유난히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가는 놈이 가고 안 가는 놈은 더럽게 안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안 가는 놈이 작년 한 해까지는 엄청 달렸던 종목이 올해는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방금 전에 지금 마감한 미국 시장 보면 그 시클리컬 플러스 굴뚝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줘서 지수를 방어했거든요. 이런 노래 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파란 나스닥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런 노래 부르던 주식들이 아주 오늘 대차게 처음 맞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도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들은 이제는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홍콩 시장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홍콩이 갭다운 출발하고 나서 정말이지 조정을 전혀 안 주고 아주 끝까지 올랐죠. 0.9%까지 내렸던 거에 스트레이트로 플러스 1.2%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항생 기준 3만 1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개별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까지는 본토 증시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 좀 항생 지수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았다고 봐요. 근데 내일 상해 열리면 또 남아자금이 또 홍콩 증시를 펌핑업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가속도로는 항생 기준 33,0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바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잠시 뒤에 열릴 목요일 코스피 시장은 그 중국이 춘제 이후 상해종합 지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것은 그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유럽 시장 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는데요. 잠을 못 자면 이 입이 잘 안 움직여요.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자, 유럽은 증시 이야기하기 앞서 통화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화요일에 유로화가 유럽 세션 초반에 엄청 달렸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통화 옵션 해지 풀리면서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유로가 계속 밀립니다. 저는 이거 유로존이 암묵적 시장 개입으로 보는데요. 아시아 전산장이 시작하면서 유로화가 갭 다운을 맞아버리죠. 그리고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계속 뭉개다가 유럽 세션 본장 1시간 전에 또 레벨 다운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떤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유로화를 미니까 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죄다 눌러버려요. 물론 논리는 있습니다. 미국이야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 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전체 유로존이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또 미국에 비해서 더딘 속도로 이제 회복하는 상황에서 분명 균열이 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유로화가 갑자기 상승 탄력을 잃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더죠. 그래서 그냥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어제는 그냥 유로를 계속 깠다. 그래서
유로가 1.2060선까지는 어떻게든 뭐 눌리면서 버티긴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 30분에 미국 리테일 세일즈가 뭐 아주 개 서프라이즈 플러스 5.3%가 나왔죠. 그리고 PPI도 전월비 1.3% 증가로 아주 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유로 롱들 빠박 하고 스탑 나와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유로가 추가로 눌려서 유럽장 마감할 때 1.2030까지 눌렸는데 그 뒤로는 나름 반등 시도 여러 번 나오면서 유로는 종가상 1.20406 그 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1.2060선이에요. 여기서 더 밀린 건 사실상 그냥 스탑로스로 밀린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국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유로가 밀린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 스탑로스 나왔고 그 뒤로는 별반 내린 게 없다. 요게 트레이더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비달러 바스켓들이 이 통으로 같이 쳐맞았죠. 그래서 애꿎은, 페소, 루니, 오지 이런 것들은 유럽장 눌릴 때까지 계속 눌렸다가 그다음부터는 눌림을 상당폭 회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제 시장은 유로화가 눌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 얘기도 해볼까요? 유럽 증시는 본장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요. 첫 매도가 13,950선까지 눌린 거라서 절대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근데 만기준 영향으로 반등 시도해서 보합 근처까지 또 갔죠? 그리고 또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피곤한 흐름이었는데 그러면서 유로화는 계속 눌렸어요. 그런데 독일 증시도 눌림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이 유로화가 눌리면서 독일이 눌린다는 것은 이 조금 해석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제의 유로화의 눌림은 증시 자체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을 한 거다. 즉 방금 설명한 이 유로화가 눌린 논리, 즉 유로존이 경제 회복 속도가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증시가 반영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도 장중 반등은 있었는데 결국 유로화 눌림과 함께 장마감 때는 종가 저가 수준까지 밀렸는데요. 13,870선에서 현물장을 마감하면서 20일 이평선까지 눌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유럽 증시가 맛이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두드려 맞았지만 골드 빼고는 커머디티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오히려 기존에 달린 이 농산물들이 좀 쉬었다고 봐야지 뭐 부러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구리도 어제까지는 상해 선물 거래소가 춘제 때문에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별 반응이 없었지만 문제는 춘제 때 중국이 공장들이 상당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ME 세션에서 유로화가 그렇게 박살이 날 때도 구리 가격은 생각보다 안 밀렸다고 봐요. 오히려 이평선 지켜가면서 계속 말아올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기름도 유럽 세션 내내 오르다가 미국 세션 열리기 직전에 유로화 언더슈팅 나오면서 쫙 한번 눌려서 60달러를 깼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즉 통화는 반등을 제대로 못했지만 골드 빼고는 커머디티들이 죄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PPI가 좋은데 기름이 눌린다는 것 자체가 기름이 하락을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기름은 뭐 종가 고가의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6시 30분에 나오는 그 API 원유 재고도 뭐 나름 잘 나왔고 기름은 그냥 슈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을 정리하면 그냥 시장이 쉬어갈 핑계를 대고 눌린 거지 추세적 하락이 시작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세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지표 아주 개 서프라이즈로 나온 게 화두였죠. 아까 이야기한 소매 판매나 생산자 물가 지수 말고도 산업 생산이나 설비 가동률 모두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왔죠. 근데 증시 반응은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지표 발표하고 나서 쫙 하고 밀립니다. 나스닥 기준 13,707자리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그 자리가 11선 자리라서 저걸 깨게 되면 아주 그림이 이상한 것이 되죠. 아주 시원하게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공방이 엄청 났어요.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30분봉 반등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30분에 더 센 파워로 때리죠. 또 다음 30분에 또 나름 세게 반등 나오면 그 다음 30분에는 더 센 파워로 때리고요.
그래서 아주 오바이트 나올 정도로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럽 장 마감 때까지만 쳐놀리게 되죠. 자, 그런데 다우는 나름 강했어요. 물론 종목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나스닥만 유난히 약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 그렇게 1시 46분에 저점을 찍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율 반등이 일어납니다. 즉 시장에서 숏돌이들이 사라지고 나서 새벽 4시에 발표된 의사록 그 공개를 기다리면서 자율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율 반등이 나스닥 13,700선에 근접할 정도로 나왔죠. 그렇게 장중에 까내려간 11선을 죄다 회복해버렸는데 의사록에 공개된 내용도 도비시 그 자체였어요. 야, 고용 봐라. 아직 테이퍼링 할 때 아니다. 너희들 쫄지 마라. 이겁니다. 결국 지수는 변동성이 다 죽으면서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긴 아래꼬리 달고 보합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볼까요? DoorDash,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줌비디오 이런 것들이 줄줄줄 눌렸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움직임이고 그간 달렸던 반도체 주식들이 좀 눌렸습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올 초반부터 테슬라가 마이너스 3% 눌렸죠. 그리고 반등 주려다가 유럽 마칠 때쯤 다시 저가권까지 눌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분산 과정, 즉 ETF로의 설거지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매수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저놈이 전고점을 넘어 $1,000 갈까? 그보다는 저는 $500 이하로 갈 거라고 보지만 그 과정이 어떠냐 아주 지루할 것 같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즉 눌리면 오르고 또 올라서 출발하면 보합이거나 또는 살살살살 눌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테슬라를 숏을 본다 하더라도 곱게 갈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중국 시장이 긴 연휴 이후로 개장이 돼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 출발이야 어제의 미국 시장 아래꼬리 덕분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진짜 흐름은 중국이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외국인과 개인이 선물 매도가 나름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 목표가 어디가 될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래로는 416선까지 열려있지만 반대로 지금 과정이 상승 출발 전 눌림이라고 보면 오늘 위로 당기게 되면서 다시 430선을 트라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전장은 계속 보수적 대응, 즉 콜 매도를 풀지 말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내내 콜 매도를 풀지 않고 싶은데요. 기간 조정으로 6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그렇게 기간 조정 마치고 나면 즉 3월 눌림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레벨업 할 때는 430원이 아니라 훨씬 더 위로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해치 풀고 온몸을 델타롱에 실어야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이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미국 시장 반응 얘기를 했죠. 이 꿈과 희망의 주식은 좀 쉬어가고 확실한 실적들이 나오는 주식들로 리포지셔닝 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아무튼 주식 셀렉션은 각자의 영역이 되겠지만 아직은 해치 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